야구에서 한 선수의 존재감만으로 경기의 흐름을 뒤흔드는 순간들이 있다. 최근 경기에서 이정후가 보여준 클러치 능력이 바로 그 예다. 1-2로 이전 경기 6회 초 팀이 0대3으로 뒤지던 상황에서 상대 투수 홀튼의 까다로운 스위퍼를 공략해 우익수 캐리 카펜터의 수비를 뚫는 라인 드라이브 안타로 득점 기회를 열었던 장면은 그의 해결사 면모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당시 현장 해설자는 이 중요한 안타가 자이언츠의 교착 상태를 깨고 득점 기회를 열었다 고 외쳤다. 경기 후 MLB 전설 역시 충격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이정우와 그의 인상적인 활약에 대해 진심 어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렇다면 또 다른 긴장감 넘치는 경기였던 오늘, 이정우는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 그가 자이언츠의 노력에 어떤 역할을 했을지, 때로는 방망이가 부딪히는 순간보다 더 뜨거웠던 심리전이 펼쳐진 이 대결의 전 과정을 함께 되짚어보자. 2025년 9월 29일 미국 미시간주 코메리카 파크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홈팀 디트로이트 타이거스 간의 긴장감 넘치는 시리즈 결정전으로 야구 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실망스러운 연패로 인해 자이언츠는 위기 탈출을 위해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압박감 속에 있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모든 기대는 팀의 4번 타자이자 중견수인 이정후에게 집중되었다. 팬들은 이정후가 뛰어난 기량과 상황 대처 능력으로 자이언츠를 승리의 길로 이끌 것이라고 믿었다. 코메리카 파크의 관중들은 숨을 죽이고 팀의 가장 밝은 스타가 만들어낼 전환점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이정후의 첫 타석은 기대만큼 순조롭지 않았다. 그는 홈팀 타이거스의 투수 조브와 치열한 대결을 펼쳤다. 조브의 계산된 투구로 첫 두 스트라이크를 빠르게 허용하며 어려운 상황에 처했지만 이정후는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그는 각 투구를 신중하게 골라내며 연속으로 파울을 치며 타석에서의 생존력을 높였고 작은 기회라도 잡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5번째 투구에서 조브가 던진 시속 83.1마일의 체인지업에 이정후는 공을 맞췄지만 불행히도 그의 타구 발사각이 45도로 너무 높아 공이 높이 솟아올랐고 타구 속도는 시속 약 86.4마일에 그쳤다. 공은 279피트까지 날아가 타이거스의 우익수 말로이의 글러브에 정확히 들어갔고 이정후의 공격은 평범한 외야 뜬공으로 마무리되었다. M4의 상대 팀들이 이정후의 습관과 약점을 면밀히 연구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한 해설자가 말했다. 상대 투수들이 이정후에게 스트라이크 존을 벗어나는 공, 특히 느린 변화구를 자주 던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정후는 이 부분을 더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새해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1대0으로 앞서고 이 사상황에서 이정후는 투수 조브와 다시 한번 의욕적인 대결을 펼쳤다. 초반 볼 선택과 투구 예측이 매우 좋았던 이정후는 조브의 6번째 투구인 시속 95.1마일에 달하는 초고속 패스트볼을 공략했다. 그는 이 공을 맞히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공은 배트의 아래 부분에 살짝 빗맞은 듯했고 이후 지면으로 강하게 떨어지며 타구 속도는 약 시속 67.1마일로 상당히 느렸다. 공은 타이거스의 두루스 콜트키스 방향으로 힘없이 굴러갔고 키스가 공을 쉽게 잡아 1루에 있는 팀 동료에게 빠른 송구를 해 이정후를 땅볼로 쉽게 아웃시켰다. 이 타석에서 이정후의 주요 문제는 타이밍과 타격 지점인 것 같습니다. 한 기술 전문가가 더 자세히 분석했다. 그는 공이 배트의 너무 낮은 부분에 맞도록 했으며 이는 낮은 발사각을 유발해 공이 땅에 박히며 상대 수비진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는 강속구를 상대할 때 타자들이 자주 직면하는 상황으로 정확한 타격 포인트를 찾지 못하면 약한 타구가 되어 상대에게 쉽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5회 초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는 3대0으로 리드를 유지한 채 경기를 이어갔다. 이정후는 다시 한번 이전 타석에서 자신의 약점을 파악한 듯한 투수 조브와 대결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정후가 훨씬 더 적극적이고 단호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조브의 첫 번째 투구 시속 78마일 정도의 커브를 노려 단호하게 스윙했다. 이정후는 공의 중심을 잘 맞췄고 시속 96.2마일의 빠른 라인 드라이브 타구를 날렸으며 타구 발사각은 약 20도로 거의 완벽에 가까웠다. 그러나 운은 다시 한번 이정후에게 미소 짓지 않았다. 공은 타이거스의 우익수 말로이의 수비 범위 안으로 정확히 날아갔다. 이 타구는 매우 강력하고 기술적으로도 매우 정확했지만 공의 방향에 운이 따르지 않아 이정후는 아쉽게도 직선타 아웃으로 물러났다. 또 한 번의 강력한 타구이지만 여전히 안타가 되지 못했습니다. 관중석에서 한 자이언츠 팬이 외쳤다.
이정우는 오늘 필요한 행운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가 치는 공이 상대의 수비수의 위치로 정확하게 날아가는 것 같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장 해설자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 타석에서 이정우는 이전 타격에 비해 기술적으로 상당한 발전을 보였습니다. 그의 가장 큰 강점은 변화구를 읽는 능력과 대처 능력으로 스윙 과정에서 균형과 몸의 중심을 매우 안정적으로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순간, 이정우의 기량과 지성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 순간이 7회 말에 찾아왔다. 이 순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벌어졌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홈팀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의 4대 새로 역전당한 것이다. 이사 주자 없는 상황. 원정팀 자이언츠는 매우 압박감이 크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 밥 멜빈 감독은 이정우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1루에 도달해 역전을 기대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기회라도 만들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타이거스의 투수 홀트는 6회 초에 교체 투입된 후 자신감 넘치는 투구를 선보였으며 시속 약 91마일의 싱커와 시속 약 82마일의 스위퍼로 상대 타자들을 계속해서 속이던 중 계산된 전략을 선택했다. 그는 계속해서 스트라이크 존을 벗어난 공을 던지며 이정우가 인내심을 잃고 나쁜 공에 스윙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분명했다. 그러나 이정우는 무서운 침착함과 KBO와 MLB에서 수많은 경기를 통해 단련된 전술적 안목으로 그 함정에 전혀 걸리지 않았다. 그는 매우 침착하고 인내심 있게 홀튼의 투구 하나하나의 의도를 정확하게 읽었다. 결국 타이거스 투수의 연이은 유인구가 실패로 돌아가자 홀튼은 연속으로 실투를 저지르며 맥없이 볼넷을 허용하고 말았다. 볼카운트는 순식간에 3볼 1스트라이크가 되었고 결국 4구째 볼이 스트라이크 존을 벗어나며 이정우는 당당하게 1루를 차지했다. 인내심과 냉철한 판단력으로 만들어낸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볼넷이었다. 이정우는 이전 대결에서 배운 교훈을 얼마나 빨리 적용하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분석가가 감탄을 금치 못했다. 그는 코치로부터의 압박과 경기의 위급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혀 서두르거나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큰 스타의 면모를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이정우의 믿기 어려운 침착함은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던 투수 홀튼을 진정한 심리적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카메라는 즉시 홀튼의 얼굴을 클로즈업했고 이정우와의 수싸움에서 완전히 패배한 후 그의 모든 표정에서 자신감의 상실과 당황함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그리고 그 직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다. 홀튼이 즉시 교체를 요청한 것이다. 좋은 투구를 이어가며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이던 투수가 이정우와의 단 한 번의 대결에서 무너져 마운드를 내려가야만 했다. 이정우는 단 한 번도 방망이를 휘두르지 않고 상대를 제압한 것이다. 이는 이정우가 상대에게 미치는 엄청난 심리적 영향력을 보여준다. 이정우는 당당하게 1루를 차지하며 심리적 우위를 점했을 뿐만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귀중한 동점 또는 역전의 발판을 마련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팀 동료인 윌머 플로레스는 이정후가 만들어낸 기회를 성공적으로 살리지 못했고 쉽게 아웃되어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는 동점 또는 역전을 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다시 한번 놓치고 말았다. 이정후의 마지막 타석은 9회 홈팀 투수 토미 칸리를 상대했다. 이 시점에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는 4대3으로 뒤지고 있었고 동점을 만들어야 하는 압박이 선수들 모두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이사주자 없는 상황. 투수 토미 칼리는 시속 약 88마일의 체인지업으로 유명한 선수로 상대 타자의 땅볼을 유도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 이정우는 마지막 노력으로 칸리의 시속 87.9마일 첫 번째 체인지업을 적극적으로 공략했다. 그러나 급박한 상황과 약간의 조급함 때문인지 이정우는 땅볼 타구를 칠 수밖에 없었다. 팀의 위급한 상황 때문에 가장 강하게 공격해야 했지만 칼리의 체인지업은 좋은 타구를 만들기 매우 어려운 공이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결국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는 홈팀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에게 3대4의 접전 끝에 패배했다. 주황색과 검은색 유니폼을 입은 자이언츠는 이후 이닝에서 추가 점수를 기록하지 못했으며 일부 기회를 잡았지만 결국 실패했다. 이 패배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메이저리그 순위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경기 후 이정우의 활약, 특히 7호의 상대 투수를 심리적으로 압도하며 출루한 모습은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았다. 결정적인 타격과 불굴의 투지로 유명한 메이저리그 야구 전설 데이비드 오티즈는 이정우에게 많은 사람들이 충격적이고 의미심장하다고 평가한 특별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방금 본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오티즈는 경기 후 해설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정후는 아직 매우 젊고 MLB에 막 발을 들인 선수이지만 이러한 고압적인 야구 상황에서 놀라울 정도로 지능적이고 침착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7회의 그 볼넷은 단순한 볼넷이 아니었습니다. 상대 투수에게 치명적인 심리적 타격을 입힌 것이었습니다. 타이거스 투수 홀튼이 이정후를 제압하지 못한 직후 심각한 심리적 불안의 징후를 보인 것이 분명했고, 그게 바로 그가 곧바로 마운드를 내려간 이유입니다. 그것이 바로 큰 선수, 방망이를 휘두르지 않아도 이길 줄 아는 선수의 수준입니다. 이정후는 MLB에서 훨씬 더 멀리 나아갈 것이라고 예측합니다.